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잘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 재공사 중입니다. 이거 정말 이게 저희가 기자재가 굉장히 사실은 비싼 거래요. 근데 이게 울리는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자재를 잘못 다루는 거래요. 그래서 이 기자재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손을 보면서 음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암막 커튼, 뒤에 배경 이런 것들 다시 또 소소하게 다시 또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우 아끼는 물건이 있었는데요. 매우 아끼는 물건이 오늘 상당한 파손을 당했어요. 이거 남자들한테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물론 여자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여성분에게 핸디백이라면 남자에겐 그거죠. 이제 그게. 시계? 차? 그렇죠. 시계와 차인데 저는 시계를 일단 안 차니까.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아니요, 저는 제 차선을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예. 참고로 2달이 안 됐는데, 몹시 지금, 슬픈데, 그 사건 일어난 지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녹음을 통해 가지고 기분 좋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교육뉴스 브리핑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 서울대학교 그 학종에 관련된 가이드북,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문제는 지난번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논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예정대로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2021학년도 논술 전형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대한 내용들을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논술은 또 우리 손 대표님. 일산 위너스의 손주령 대표입니다. 네네네. 이제 멘트도 이제 안 해주시네요. 아니 뭐 일단 본인의 주체를 이제 뭘로 하실지. 오늘만 제가 뭘로 하실지를 잘 몰라가지고. 사회자님, 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정신이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막 어른거립니다. 파편 튀고 막.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입시 무엇이든 보세요. 네네. 에서 전반적인 그 수시 2021학년 수시 전형에 대해서 교과 종합을 다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좀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2021학년도 논술 전형에 이제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모집 인원이죠. 네. 모집 인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 알 없는 안경을 언제 봐도 웃겨요. 안경이 이거. 이번에 심지어 안경에 알을 뺐군요. 그 유튜브로 한다 하더라도 다 보여요. 그거. 왜요? 빛이 반사되는 게 있었어요? 왜 이래요? 그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게 내 안경 쓰면 근데 자료를 못 읽고 위로가 돼. 근데 위로가 돼 지금. 지금 저 알 없는 안경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있어 지금. 오늘 또 사고가 있다. 아니 지금 위로를 얻고 있어 내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우선 논술 전형에서 이제 가장 변화된 거는 이제 모집 인원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학교 수는 같아요. 33개 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네. 생각보다 많이 보네요. 그래도 아직. 네. 근데 이제 그 작년에는 12,146명이 모집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11,162명, 그러니까 984명 정도가 감소했네요. 작년보다 좀 줄었다고 보고. 시원하게 1,000명 줄었다고 보면은 약 한 8%? 넘버 4 가장 많이 줄은 대학. 네. 넘버 4 논술 전형 2021학년도에 가장 많이 모집 인원을 줄인 대학 넘버 4 먼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223명을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뭐 연대로 논술 들어가기는 어렵겠네요. 논술로 이렇게 많이 줄였네요. 네. 뭐 문과 이과면 문과가 123명, 이과는 딱 100명 줄였더라고요. 어머나. 예. 그래서 논술학원 곡소리 나는데요?
손 대표님 그 출신 조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저는 국어입니다. 네. 저 국어를 사랑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죠. 네. 네. 대한민국 원래 국어 수학이었어요. 인재 네, 그렇죠. 국어 수학. 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밑에 학년부터 이제 국어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 수학이죠. 네. 한양대 에리카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 에리카 176명이 줄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가장 베이직한 두 대학이 상당히 줄였네요. 그렇죠. 타격이 크겠네.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도 거의 없지 않았나요? 아니 한양대 에리카는 있죠. 야, 2개 있었나요? 합육. 예. 최저도 있고 최저는 맨 뒤에 있습니다. 네네네. 밑에 보시면은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2개 합육 맞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이에요. 원래 이제 부산대가 의대 때문에 논술로 뽑고 됐었는데, 뭐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의대 논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 부산대가 146명이, 세 번째로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여대에서 제일 많이 준 102명, 102명이, 인원을 지금 이렇게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또 준 대학도 있지만 사실 또 논술 전형으로 늘은 모집 인원을 늘린 대학도 있어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18명 늘었고요. 덕성여대가 12명 예,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 최상위 의치안 있죠, 의치안. 네네. 의치안으로 논술 전형 뽑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네. 의대가 9개 대학입니다. 9개 대학. 먼저 이제 여기서 9개 대학 중에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논술로 의대를 뽑았는데 올해서부터는 부산대하고 이화여대는 논술로 의예과를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로 의예과를 뽑는 대학은 총 9개 대학이고요. 모집 정원도 계속 지금 3년째 보면은 작년에 193명인데 올해는 144명으로 확 줄었죠. 의대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치대는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이렇게 세 개 대학이 논술로 뽑는데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36명, 올해는 34명, 2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한의외과는 경희대 한 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경희대학교 근데 똑같아요. 작년에 30명 뽑았고 올해도 30명 뽑았고. 그다음에 수의외과가 건국대하고 경북대를 뽑는데 2개 대학이 있는데 작년에는 26명을 뽑았고 올해는 23명 이렇게 좀 줄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논술 전형의 큰 변화는 일단은 우선 그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의대의 그 논술 전형 폐지가 상당히 좀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네? 뭐 상위권 부산대하고 학생들. 연대가 지금 15명을 뽑나요? 올해? 연대는 의대는 안 뽑고 안 뽑죠? 예, 안 뽑아요. 예. 작년부터 안 뽑았죠. 네, 작년부터 안 뽑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연대는 아예 없는 거고. 예, 연대는 없죠. 빠졌고. 작년부터 빠졌으니까 올해 내가 예. 여기다 언급을 안 한다. 이 연세대 미래예요. 예. 원주죠, 원주. 서울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연대는 아예 의대를 예, 논술로 뽑지 않고 있고 올해 거기에 합류한 대학이 이화여대, 부산대. 네, 네. 그럼 이제 차츰차츰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대를 논술로 갈 수 있는 문이 줄어든다면 의대를 선호하는 학생들, 최상위 학생들은 딱 2개네요. 학종 준비하다 안 되면 정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2019년에서 2021년에 눈에 띄게 줄었는데 2019년만 하더라도 여기 2년 전이잖아요. 의예과 예, 말씀하시는 의예과가 예. 실제로 253명을 뽑았었는데 예. 2021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 144명을 뽑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100명 정도가 줄은 거고요. 이 정도면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은 거의 엄청나게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전형보다도 상위권 대학의 의대 입시에 있어서 논술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이 보여주는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런 내부적 평가가 대학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논술 전형이 본인들이 원하는 의료인을 만들어내는데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보면 이 정도로 급격히 줄어든다는 걸 보면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논술 전형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문과하고 이과가 둘 같이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확실히 보니까 뭐 문과가 좀 이과에 비해서는 좀 모집 정원이 적더라고요. 논술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문과 논술은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채점하기도 쉽지 않고 평가도 어렵고. 네. 누굴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잘 네, 모르죠.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또 여대 쪽은 보면은 여대 쪽은 이과보다 또 문과들 모집 정원이 또 많고요. 여대는 뭐 독특한 여러 사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먼저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논술 전형에서 변화된 2021학년 논술 변화된 모집 인원이 줄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수능 체제가 있잖아요. 논술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는데 수능 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좀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얘기는 안 할 거고 특히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가 원래 수능 체제가 달랐어요. 이과 문과 이과가 그다음에 이과는 3개의 영역 합6 그다음에 문과는 3개의 영역 합5였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 똑같이 3개의 영역 합6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익대학교가 3개의 영역 합 7이었는데 좀 완화시켜서 3개의 영역 합 8 이렇게 좀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 줄었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변화, 그러니까 완화 쪽이 좀 많습니다. 예, 좀 완화 쪽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또 변화된 건 뭐냐면은 논술의 반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술 100% 작년까지만 해도 연세대 건국대는 교과를 반영 안 하고 논술 100% 뽑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원래 논술인데 단계별 전형이 있었어요. 1단계에서 논술 100%를 뽑고 2단계에서 논술 성적과 교과 성적으로 다시 출연하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똑같이 100%인 논술만 순수하게 100%로 가는 대학이 연세대하고 건국대 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뽑던 논술 전형 단계별로 뽑던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논술을 60%로 아마 갔을 거예요. 내신을 좀 보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또 논술의 반영 비율이 또 달라졌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양대하고요. 그다음에 광운대,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 이 대학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논술 60에 교과 뭐 40 이렇게 차지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좀 논술 반영 비율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10%씩 더 상향시켜 갖고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는 또 작년에는 뭐 60이었는데 올해는 70%까지 이렇게 논술을 반영하는 그래서 논술에 대한 반영 비율을 조금 상향 조정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네. 예. 계속 할까요? 예, 그렇죠.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 그러니까 올해 논술 전형을 좀 주목하겠다 싶은 그런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양대, 광운대, 세종대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과거에는 논술 잘 쓰는 학생들한테 시립대를 많이 권했는데 올해는 좀 어렵겠네요. 학교의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논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논술은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굉장히 그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보통 예를 들어 성균관대도 뭐 60, 70대 1 정도 나오는데 일단 근데 성대는 영어 2등급에 나머지 2개 영역 합 4, 그러니까 한 3개 합6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수능 체제를 적용시키면 경쟁률이 굉장히 반 이상이 줄어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80대 1이에요, 논술 전형이. 근데 수능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논술로만 승부를 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이제 이 논술에도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 없는 대학은 정말 그 대학의 논술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 학교에 맞는 어떤 그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한 출제 의도에 맞는 답안을 써내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안경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게요.
본인은 자신이 안경을 썼잖아. 알 없는 자신이 안경을 썼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진지하게 얘기를 막 해. 근데 그걸 진지하게 바라봐주는 저는 또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안경을 쓰면은 자료 글이 안 보여갖고 안경을 알을 뺐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네. 또 이제 넘어가죠? 의예과 쪽에 예. 논술 이제 의예과 쪽에 이제 변화되는 아까 이제 논술 부산대하고 이화여대가 올해부터 안 뽑는다고 했죠. 네네. 논술로 의예과를. 그다음에 이제 논술 유형의 변화예요. 유형의 변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도. 그렇죠. 네. 예. 가톨릭대가 보건 의료 논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제 가톨릭대도 의예과를 그냥 수리 논술만 본다. 수리 논술만 본다. 그거고 그 다음에 울산대가 수리 논술에다가 의학 논술이라는 생명과학에다가 뭐 네. 의료윤리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지문을 영어로 나온다. 예. 이게 지금 울산대 의예과의 논술 전형의 형태거든요. 네. 근데 울산대는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이거든요. 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의예과를 수리 논술로만 뽑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서부터는 수리 논술 플러스 인문 인문 논술? 논술. 네. 원고지 논술이에요. 저는 이건 조금 왜 이게 왜 필요할까? 책 좀 읽으라는 거예요. 네? 의료인으로서의 네. 인문사회적 교양이 있어야 사람에 대해서 음. 잘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한양대학교의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는 수리 논술 플러스 보통 이제 과학 논술이 있는 대학교가 수리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교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거든요. 여기는 과학 논술을 물화생 중에서 아무거나 자기가 하나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대 의예과는 수리 논술에 생명과학 논술을 지정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아주대 의대를 논술로 보는 학생은 물리 논술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생명과학 논술로 딱 지정이 됐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21학년도에 논술 전형의 변화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가 모집 정원이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수능 체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거. 그다음에 논술의 반영 비율이 조금 상향 조정된 대학들이 일부 대학이 있다. 그다음에 부산대와 이화여대가 논술로 의예과를 뽑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뽑지 않는다. 그다음에 의예과 논술 중에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 논술이 폐지됐다.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의예과 논술이 작년까지만 수리 논술 봤는데 올해부터는 수리 플러스 인문 논술까지 이제 본다. 네, 그리고 아주대가 생명과학 논술 지정했다는 게 올해까지 이 논술 전형에 이제 변화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10,000명 정도의 입학 정원을 갖고 있는 논술 전형에서 대체적으로 과학 논술이 약간 퇴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네. 과학 논술이요? 네. 점점점 없어지는 네. 추세고 네. 결국은 이과 논술 자체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건 수리 논술 혹은 독특하게 오히려 인문 논술을 언어 논술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사실상의 논술 전형은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수리 논술에서 지금 기하 벡터가 수능 영역에서 빠졌잖아요. 네. 그죠? 기하 벡터가 수능 영역에서 빠졌는데 근데 교과 진로 선택에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들이 이게 이제 3, 4월에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대학들이 먼저 발표를 해야 돼요. 논술 출제 범위에 대해서요. 기하 벡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또 하나 이제 무조건 넣겠죠. 넣을 거라고 예상되지 않나요? 또 굳이 넣는데 넣는다고 그것을 해주지도 않을 거고 넣는다고 했을 네. 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뺀다고 빼지도 않을 거예요. 네. 넣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지원율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대학에 기하 벡터를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다면 그쪽에 좀 꺼려지는 아이, 그럼 경쟁 아이들이 좀 덜 지원할 거. 그러면 대학에서 조금 좀 이 정도라면 결국 논술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이 확실하게 논술에 대한 압도적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전 증명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